보자. 일단 지난주에 했었던 거 한 번만 더 복습해보자. 192쪽에 최세포 분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최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최세포가 둘로 갈라지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원활한 물질 교환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애가 바로 염색체인데, 이 염색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갈라지고 나서도 똑같이 들어있어줘야 돼. 자, 그게 이제 최세포 분열의 핵심인데, 자, 먼저 핵분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핵분열 첫 번째 일어나기 전에 간기가 일어나는데, 이 간기 시기에는 DNA가 복제됩니다. 즉, 유전 정보를요, 유전 물질을 2배로 증가시켜버려요. 복제해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복제된 상태에서 X자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전기예요. 간기 때는 염색체가 보이지 않다가 전기가 되면 그때 염색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염색체는 세포 분열 일어날 때만 보인다라는 거. 자, X자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는데 이 한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했죠. 염색 분체 2개가 염색체 1개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인데,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 정보가 완전 똑같다 그랬어. 왜냐하면 간기 때 복제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전기 때 나타나고요. 중기 때 중앙에 배열해요. 후기 때 양극으로 이동하는데, 자,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서로 헤어지는 거야. 근데 아까 간기 때 DNA 복제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염색 분체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랑 요 염색 분체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서로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기가 되면 각각의 핵이 되는 건데, 딸핵이 2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핵이 돼가지고서는 그 안에 염색체를 구성하게 되는 건데, 자, 이때 염색체 개수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말기가 되면은요, 세포질 분열도 같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동물의 체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질 함입, 세포막 함입이 일어나가지고 나뉘어지게 되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서 세포판을 형성해가지고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체세포에 대한 얘기고, 오늘 배울 거 보자. 194쪽이다. 자, 오늘 배울 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 바로 감수분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감수분열,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식세포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자, 생식세포.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걸 가지고 우리는 생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애 낳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애 낳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애 낳기 위해서는 정자, 난자가 만나야 되겠죠? 이 정자와 난자가 바로 생식세포예요. 이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해봐. 사람의 염색체 수는 몇 개라고요? 어, 46개야. 자, 46개인데, 그러면 아빠가 몇 개 줘야 돼? 23개. 엄마가 몇 개 줘야 돼? 23개. 그렇게 해서 애가 46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되려면은요, 염색체 수가 체세포보다 반만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감수분열, 숫자가 감소하는 분열이 되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 만들 때 일어나는 세포분열을 감수분열이라고 하는데, 이 감수분열은 특징이 2번 연달아 일어나요. 그래서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로 2번 연달아 일어나. 그럼 한 번만 일어났을 때는 딸세포가 2개가 생겼잖아. 그럼 2번 연달아 일어나니까 딸세포가 4개가 되겠죠. 그래서 딸세포 4개를 만들고요. 자, 여기 잘 보세요. 간기가 있어요. 자, 간기는요, 똑같아요. DNA 복제예요. 세포 분열 준비하고 DNA 복제. 그러다가 감수 1분열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정모세포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정자 만든다고 치자. 그러면 정모세포가 감수분열해서 정자를 만들게 되는데, 자, 간기 때 DNA 복제를 하고 전기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염색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별표야. 자, 생식세포 분열의 가장 큰 특징이야. 자, 여기에만 나타나는 거야. 이가 염색체라는 거. 그럼 이가 염색체가 무엇이냐?
상동 염색체가 결합한 게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가 염색체는 감수 분열의 가장 큰 특징이 돼요. 체세포 분열할 때는 이가 염색체라는 개념이 없어. 상동 염색체가 그냥 제각각 나와 있는데 감수 분열할 때는요, 상동 염색체가 붙은 상태로 나타나요. 이해돼요? 자, 여기 지금 체세포 분열할 때는요, 여기 지금 얘와 얘가 상동 염색체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들. 상동 염색체가 따로따로 나왔어. 근데 감수 분열할 때는요, 상동 염색체가 보이니?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자,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상동 염색체가 접합되어 있는 걸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가 염색체는 염색체 한 개가 아니야. 염색체 요거 하나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염색체가 총 몇 개 있느냐? 4개 있어요. 야, EN으로 표시하는 거는 뭐라 그랬었어? EN으로 표시할 때 언제라고?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 그래서 EN은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상동 염색체가 접합된 형태로 나타났거나 그리고 중기가 되면 중앙에 배열하는데 자, 이게 이제 포인트지. 중앙 배열할 때 이가 염색체에 의해서 이렇게 붙은 상태로 중앙에 배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기 때 양극으로 끌고 가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 얘와 얘는 상동 염색체잖아. 상동 염색체가 지금 헤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말기 때 이렇게 딸핵 2개가 생기게 되는데 자 보세요. 요거 4개였죠. 요것도 4개였는데 요 안에는 이제 염색체가 몇 개가 됐느냐? 2개가 되는 거죠. 상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상동 염색체가 헤어져서 각각의 딸핵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체세포하고 비교해보자. 체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됐었어? 후기 때, 양극으로 이동할 때, 이거 보이니? 하나의 염색체에 있던 염색 분체가 헤어졌죠. 염색 분체가 헤어져서 각각으로 들어가는 반면, 감수 제1분열 후기 때는요, 상동 염색체 자체가 헤어지는 거야. 이게 이가 염색체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보세요. 염색체 수가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 반감되고 있죠. 4개였다가 이 해간에 2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주는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감수 1분열 중요하죠? 이가 염색체가 전기 때 나타나고요. 그 다음 후기 때 상동 염색체가 서로 헤어져요. 그래서 말기 때 상동 염색체가 없는 형태의 핵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2분열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분열 때는요. 2분열 때는 여기에서 말기 다음으로 바로 2분열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2분열에서는요. 간기가 있지 않아. 간기가 없어. 바로 연달아 일어나는 거야. 자, 중앙 배열했어요. 자, 요거 N은 2죠. 자, EN이란다, 쏘리. N은 2죠. 염색체 수 계속 적어줘야 돼. 자, 이게 상동 염색체 없잖아. 2개잖아. 그러니까 N은 2야. 자, 요 안에도 N은 2죠. 후기 때도 N은 2죠. 그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후기 때 각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야. 자, 1분열일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거였고요.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죠. 알겠니? 자, 그리고 말기 때 되면은요. 자, 이제 이렇게 염색 분체가 곧 염색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도 N은 2. 그러니까 DNA, 그러니까 염색체 수의 감소가 일어날 때는 언제냐? 1분열 후기에서 말기로 갈 때가 염색체 수의 반감 시기가 되는 거고요. 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의 반감이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딸핵을 4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딸핵 4개가 형성됐죠? 자, 딸핵 4개가 형성됐는데 모세포보다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 이거 쓸 수 있으셔야 돼. 감수 분열의 의미가 뭐냐면요.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아빠가 정자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고
엄마가 난자를 만드는데 거기 안에도 역시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된 아이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염색체 수가 세대를 거듭해도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이런 식으로 감수분열이 일어나야 돼. 그럼 감수분열은 어디서만 일어나겠어? 생식세포 만들 때만 일어나는 거야. 체세포에선 일어날 수가 없지.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자, 정자가 될 세포가 정모세포라고 얘기를 했어. 정모세포는 체세포 개념이야. 왜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정자가 되면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생식세포가 된 거야. 그럼 이 정자가 또 감수분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23개가 됐잖아. 그게 또 반으로 줄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감수분열이 또 일어나진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감수 1분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요.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오케이.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차이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잘 봐. 체세포 분열은 한 번 일어나고 딸세포 2개 만들어지고 이가 염색체는 전혀 없고 염색체 수도 변화가 없고요. 자, 요걸 잘 봐야 돼. 우리가 그 간기 때는요, 간기 때 뭐라 그랬냐면 염색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왜? 염색 사의 형태로 해간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염색체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는 서로 상동 염색체야. 그래서 염색체가 몇 개예요? 이거 2개예요. 자, 근데 이게 DNA 복제할 때, DNA 복제에서 전기 때 나타나면 X자 모양으로 보여. 우리는 눈에 볼 때는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눈에 보일 때는. 근데 이때는 간기 때니까 눈에 안 보일 때겠지. 근데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DNA 복제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염색체 2개예요. 자, 중앙배열, 양극이동, 염색 분체끼리 떨어져 가서 여기 이제 딸세포가 됐죠. 그럼 요거는 모세포랑 딸세포랑 염색체의 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단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이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자 모양도 염색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 그림상에서는. 실제로는 염색 사의 형태로 풀어져 있는 상태지만. 자, 그 다음에 감수분열 볼게요. DNA 복제에서 X자 모양이 됐고 이가 염색체 형태로 전기 때 나타난 거야. 자, 요거 2에는 2고 얘도 2에는 2야. 염색체 수가. 자, 이렇게 이제 분열이 시작되면서 윤수 자니?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요때가 바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때야. 언제야? 감수 1분열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요때가 N은 1. 그리고 이때는 2분열 때야. 염색 분체가 떨어져 각각 들어갔어. 그래서 요거 근데 보면 염색체 수가 얼마야? N은 1. 그러면 모세포랑 딸세포를 보세요. 2개 있다가 1개로 줄은 거죠.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서는요, 염색체 수가 결정이 되는 건데, 체세포는 그래서 항상 상동 염색체가 있어요. 체세포는. 근데 생식세포는 상동 염색체가 없다라는 얘기야. 생식세포는 체세포에 항상 반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에 195쪽이죠. 195쪽에 문제를 빨리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해보자. 자, A의 이름이 뭐니? 이가 염색체죠. 이가 염색체.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는 언제일까? 가. 써보자 이걸. 그냥 가. 가는 언제? 일단 2개 있죠. 중앙배열이니까 중기겠네요. 그럼 중기라고 쓰세요. 자, 중앙배열이니까 중기. 근데 2개가 있네. 그럼 1분열이란 얘기야? 2분열이란 얘기야? 2분열이란 얘기죠. 그래서 감수 2분열 중기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얘는 2개네. 감수 2분열. 얘는 언제야? 언제야 이거? 염색체가 그냥 나타나 있기만 할 때죠. 그러니까 전기가 되는 거고. 얘는 양극으로 끌려가니까 훅이에요. 근데 언제 훅이겠어? 1분열이야? 2분열이야? 염색체 자체가 가고 있으니까 감수 1분열
1분열 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2가 염색체가 나타난 거죠. 감수 1분열 전기가 되는 거고요. 마는 언제예요? 양극 끌려가니까 후기긴 후기인데 언제야? 감수 2분열 후기가 되는 거죠. 요거를 다 구분해서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라, 다, 나, 가, 마 순이 되어야죠. 라, 다, 나, 가, 마. 그죠? 자, 3번에는요. O, X, X, X. 2분열 전에는 DNA 복제 안 돼요. 그래서 X, 3번에 2번에 X고요. 자, 2분열 중기에는요,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하는 거지, 2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하는 건 1분열 중기예요. 그래서 X예요. 자, 2분열 후기에는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건 1분열 후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번에는, 자, 체세포 분열은 몇 회 분열한다? 1회 분열하죠. 자, 그래서 2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반면, 감소 분열은 2회 분열하죠. 그래서 4개의 딸세포를 만들어. 2가 염색체는 감수 분열에서 일어나고요. 자, 요거 잘 봐. 체세포가 16개래요. 12개래요. 그럼 생식세포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에 반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항상. 알겠죠? 그래서 6개 있어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다 했네. 우리가 12번까지 문제 풀었었니? 몇 번까지 했니? 15번까지 했나? 오케이, 나머지 문제 한번 해보자. 나머지 문제 하고 채점하자. 잘 모르겠는 거 그냥 별표 치고 설명 들어요. 해보세요. 오케이. 자, 이거 15번까지는 우리 저번 주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자, 13번 해보자. 13번에 5번인데, 간은 식물세포이다. 어떻게 알아? 이거 지금 체세포 분열이야. 세포판이 형성되는 걸 보고 식물세포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기억 맞고요. 나는 세포막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일으켰죠. 동물세포는 이렇게 세포막이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A는 세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5번이에요.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14번 위에 있는 요 그림을 먼저 보세요. 자, 그림 보시게 되면 간은 무슨 단계니? 묽은 염산에다 넣었네. 요거는 해리. 아세트산 카민이네. 염색. 자, 꾹 누르네. 압착. 자, 요거는 에탄올과 아세트산 용액이네. 고정. 그 다음 해부침으로 질질 저기만 찢어내고 있죠? 분리. 순서는 어떻게 돼? 고정. 자, 14번에 그래서 몇 번이냐? 4번이죠. 라가나마다. 라가나마다. 자,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압착 순서로 가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 다음 15번에 보시게 되면 옳은 것은 그랬는데 해리 단계죠. 해리 단계는 조직을 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리가 잘 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염색 단계는 핵과 염색체를 염색시키는 거예요. 핵과 염색체를. 그러니까 요거 3번에 보면 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핵과 염색체가 붉게 염색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을 하는 단계는 어디야? 라네요. 자, 그래서 이건 라로 바꿔주셔야 돼요. 라는 세포를 고정하는 단계예요. 해리는 가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언제야? 어느 세포야? 간기세포가 가장 많이 보인다 그랬죠? 왜? 간기가 가장 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체세포 분열이었고 이번엔 감소 분열이네요. 자, 이제 이런 게 딱 나왔을 때 이게 어느 단계인지를 쓸 수 있으셔야 돼. 자, 요거는 지금 어느 단계겠니? 이거 감소 분열이라 그랬어. 감소 1분열 전기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전기, 중기, 후기 그것 좀부터 써볼게. 이건 전기고 얘는 중기죠. 얘는 중기죠. 얘는 후기죠. 얘는 말기죠.
요거는 얘는 전기죠, 전기. 어느 전기야? 2분열 전기죠. 감수 2분열 전기. 자, 요거는요, 후기죠.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두 칸으로 되어 있죠, 두 칸.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니까 얘는 언제야? 감수 2분열 중기가 되는 거고. 자, 얘는 전체 하나의 세포에서 중앙,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한 거네. 감수 1분열 중기가 되는 거고. 자, 얘는 두 개가 양극으로 염색 분체가 나눠지고 있는 거죠. 감수 2분열 후기가 되는 거고. 자, 얘는 자, 두 개가 이제 염색체가 보이는데 감수 2분열 전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얘는요. 양극으로 이동하는데 후기인데 염색체 자체가 이동하고 있네요. 이거는 감수 1분열 후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가, 그죠? 전기, 중기, 후기. 바, 그 다음, 말기, 마. 자, 그 다음, 중기, 나. 그 다음, 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케이? 쓸 수 있겠니? 자, 그러니까 전기, 중기, 후기 뭐 이런 것들은 염색체 구조를 보고서는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17번에 보시면 이거 감수분열이에요. 자, 감수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동물은 어디서 만들어져? 동물은 정자, 난자죠. 정자는 어디서 만들어요? 정소. 난자는 어디서 만들어요? 난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식물은요? 식물의 생식세포는 뭐야? 자, 식물의 생식세포, 꽃가루하고, 그 다음에 미씨가 있겠죠. 자, 여기 지금 식물의 꽃밥이나 미씨에서 일어납니다. 그랬죠. 식물의 꽃밥에서 꽃가루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미씨에서 난세포를 만들어줘요. 자, 그래가지고 17번에 1번은 맞는 얘기고, 간의 시기 전에 유전물질이 복제됐다. 가시기 언제야? 1분열 전기네요. 전기 전에는 유전물질이 복제가 돼야죠. DNA를 두 배로 복제시키는 거야. 그래서 맞는 얘기야. 나시기의 염색체 한 개의 그러니까 나시기의 세포 한 개의 염색체 쓰는 모세포와 같다. 나시기가 어딨니? 요거 지금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지금 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죠? 2분열 때잖아. 이거 두 개야. 근데 여기는 몇 개 있어? 네 개 있죠? 즉, 이건 반감되고 난 다음이야. 자, 그래서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반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2분열 때는.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바시기는 감수 1분열 중기이다. 맞고요. 바시기에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면서 세포 양끝으로 된다. 바 때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면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번에는 3번이 돼야 돼요. 자, 이제 18번부터 23번까지 또 마저 풀어보자. 18번부터 23번까지 먼저 풀고 또 채점하자. 이거 해보자. 18번 보자. 자, 18번에 답부터 얘기할게요. 옳지 않은 거. 2번인데, 자, 2번에 뭐가 잘못했어? 나의 염색체 수는 가의 2배이다 그랬는데, 나나 가나 전부 다 2개예요. 요것도 염색체 2개고, 얘도 염색체 2개예요. 그러니까 가와 나는 염색체 수가 같아요. 자, 그럼 염색체 수 한번 따져볼까? 자, 가는 2개예요. 나도 2개예요. 다도 2개예요. 근데 라는 몇 개예요? 1개예요. 마 몇 개예요? 1개예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땐 2n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2n으로 쭉 표시하다가 얘는 n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19번 보자. 감수분열의 의미 아까 꼭 외워주라 그랬죠? 5번이죠.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자, 20번 해보세요. 요거는 감수 1분열 후기가 되는 거죠. 자, 감수 1분열 후기에 상동 염색체가 헤어지는 건데 이때 생장이 일어난다. 이 생장은 자라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체세포 분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자, 21번 보세요.
자, 21번에 DNA 양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DNA 양하고 염색체 수하고를 헷갈리면 안 돼. 야, 여기 봐봐. 요거 염색체 수 몇 개라고요? 요 옆에 있는 문제에서 요거 염색체 수 2개라고 그랬죠? 얘도 염색체 수 몇 개라고요? 2개라고요. 그런데 DNA 양으로 따져보세요. DNA 양에서 얘가 2라 그랬으면 얘는 DNA 복제했기 때문에 몇이 된 거야? 4가 된 거야. DNA 양으로는 이게 4배 증가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2배 증가한 거야. 이해돼요? DNA 양으로. 근데 덩어리로 따져보면은 염색체 수로 따져보면 염색체 수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분열이 쭉 일어나는데 감소 1분열에서 요게 요렇게 됐잖아. 그럼 4개의 DNA, 여기 위에는 DNA 양이야. 자, 2개가 4개로 복제돼가지고 된 다음에 여기 그대로 4개인데 이때 다시 4개였다가 몇 개로 됐어? 2개로 바뀌어요. 자, 요게 한 가닥의 DNA라고 생각하시면 돼. 염색분체 하나가. 자, 그래 2개로 바뀌었다가 이게 또 다시 몇 개로 바뀌어요? 1개로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가에서 가구간에서 DNA가 복제되는 거예요. DNA가 2배로 증가하고 있잖아. 가가가. 자, 그 다음 감소 1분열 중기는 나구간에 있겠죠. 중기는 여기 얘기하는 거니까 나구간에 있겠죠. 4개 돼 있는 4개로 돼 있는 거. 그 다음 요 나에서 다로 갈 때 확 줄어드네. 나에서 다로 갈 때 확 줄어드네. 여기에요. 그러니까 언제야 이게? 나에서 다로 갈 때가 1분열 일어나고 1분열 후기에서 말기로 갈 때 얘기하는 거고요. 다에서 라로 갈 때 또 확 줄어드네. 이거 언제겠어요? 2분열 후기에서 말기로 갈 때 얘기하는 거야. 자, 라에서 한 개의 DNA 양은 감소 2분열 전기의 절반이다. 라에서는요, 핵 한 개의 DNA 양이 감소 1분열 전기의 절반이다 그랬는데, 감소 1분열 전기면은 여기 와 있어야 돼, 여기. DNA 양이 2배 복제된 다음이니까 여기 와 있어야 돼. 바로 여기죠, 여기. DNA 복제된, 여기. 감소 4로 써있는 거. 그러니까, 라로 왔을 때는 언제야? 여기죠. 그래서 4에서 1로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만 정답이네 2번이 됩니다. 자, 22번 보자. 자, 22번에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 비교했습니다. 염색체 수 변함없음. 자, 2번에 염색체, 이거 답부터 얘기하면 22번에는 2번하고 4번이죠? 2번, 4번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23번에 보세요. 야, 요거 염색체 수 몇 개예요? 일단 염색체 수부터 얘기하자. 이거 그냥 염색체 수 물어보면 하나하나 다 세면 돼. 몇 개예요? 8개죠? 상동 염색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2에는 8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생식세포는요? 라고 물어보면 N은 이라고 해주는 거야. 그럼 반이니까 4. 4개인데 상동염색체가 없는 형태를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예요. 19번에 뭐? 19번 안 했나? 5번이라고. 됐나요? 20번 있잖아요. 5번. 5번이요. 그대로는 4개 생식세포에는 이라고 물어봤잖아. 생식세포. 지금 현재 이거 몇 개 있어요? 현재 4개 있는 거예요. 상동 있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생식세포는 N은 이로 바뀌어야지. 됐어? 자, 그럼 사람의 발생으로 가볼까? 너희들이 어떻게 태어났나 보자, 이제. 안 하려고. 네, 해줘? 자, 일단 요거 사람의 발생부터 여기도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서. 자, 사람의 발생 보자. 가정 시간에 배웠지? 가정 시간에 이거 배우지? 안 배운 사람? 다 배웠지? 자,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자, 먼저 생식기관부터 얘기하자. 자, 남자의 생식기관과 여성의 생식기관이 있는데,
자, 정자를 만들어주는 데가 정소, 난자를 만드는 것은 난소. 자, 그 다음 여기 부정소라고 했는데 정소 바로 위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있는 이 부분인데, 부정소에서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가요 일시적으로 저장돼요. 그러면서 성숙시키는 부분이야. 그리고 나서 이 수정관을 따라서 가는 거야. 자, 수정관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전립腺하고 저정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전립腺하고 저정낭에 의해서 정액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요도를 통해서. 자, 여성의 생식기관 같은 경우에 난소가 있죠. 난소에서 난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수랑관을 거쳐서 자궁 쪽으로 오고요. 자, 자궁 쪽에 왔다가 임신이 안 된 난자라면 질을 통해서 밖으로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생식 세포가 이 크기 차이가 있죠. 정자는 작고 난자는 크고, 이런 크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바로 난자에는 여기 밑줄 많은 양분이 저장. 자, 초기 세포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양분을 못 받을 때, 자, 얘네들이 양분 못 받을 때는요, 초기 세포. 자, 그래서 초기에는 여기 난자에 있는 이 양분을 가지고 얘네들이 활용을 해요. 자, 보세요. 정자. 23개의 염색체가 있는 머리,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이 머리. 자, 그 다음 꼬리가 있는데 꼬리를 흔들면서 헤엄쳐 가는 거죠. 자, 난자는 움직임이 없어요. 기다리기만 해. 자, 그리고 여기 안에 핵이 있는데 그 안에 23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그다음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옆에 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보자. 1번에 A가 수정관이에요. 수정관. 수정관하고 수랑관하고 헷갈리면 안 돼. 정자가 지나가는 길은 수정관, 난자가 지나가는 길은 수랑관이야. 그래서 2는 수랑관이죠. 자, 그 다음 B는 부정소고 C는 정소죠. D는 난소고, 그 다음에 E는 수랑관이고요. 자, F는 자궁, G는 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야? 정소죠. C죠. 난자가 만들어지는 건 난소, D죠. 태아가 자라는 곳은 자궁이죠. F. 정자가 잠시 머물면서 성숙하는 장소, 부정소죠. B가 되는 거예요. 자, 크기가 정자는 작고 난자는 크죠. 자, 염색체 수가 정자나 난자나 둘 다 23개씩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면. 됐나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수정과 발생 한번 보자. 자,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정이라고 하는 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걸 수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면 수정란이 되고요.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은 채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다. 수정란은요, 정자도 23개 염색체 갖고 있는 상태고, 난자도 23개 있는 상태에서 결합했기 때문에, 수정란은 46개를 갖게 돼요. 이거 채세포랑 똑같죠? 수정란은 그래서 채세포 한 개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세포 한 개에서 지금 너희들이 되는 거야. 뭘 해줘야 되겠어? 세포 한 개가 지금 너희들과 같은 형태가 이루어지려면 세포 수를 늘려야 되겠지? 그럼 뭘 열심히 해야 되느냐? 세포 분열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개체가 되는 걸 우리는 발생이라는 말을 써요. 발생. 자,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수정란 초기의 세포 분열인 난할이 일어난다. 자, 이 난할이라는 말이 나와요. 발생 안에 난할이 있는데, 난할은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이니까 염색체 수의 변화가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근데 이 난할의 특징은 단기 없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성장기가 없는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자라지가 않아.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뭐만 하느냐? 계속 분열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 수만 늘린다라는 거지. 자라지가 않았기 때문에 세포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자라지가 않으니까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자, 이거예요.
체세포 분열이지만 딸세포 크기가 커지지 않고 세포 분열이 빠르게 발생을 하는데, 자, 여기 나날이 지나면 세포 수는 늘어나요. 하지만 세포 각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세포 수는 늘어나지만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거 알겠죠? 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수정란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체세포 분열을 난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난할을 거친 대안은 자궁벽에 파묻힙니다. 자, 이 파묻히는 현상을 우리는 착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착상. 자, 수정 후 약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자 난자가 만나고 나서 수정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포배라는 상태가 되고요. 자, 이 포배 상태에서 자궁벽에 파묻혀요. 이때를 착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때부터 임신하셨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자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됐다 그래서 임신은 아니야. 임신은 언제야? 그 수정된 수정란이 착상이 되면은 그때 임신이라고 얘기해요. 착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임신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별표, 배란, 수정, 나날, 착상 요 순서로 지금 착상이 된 거예요. 됐나? 자, 나날이 일어날 때요. 옆에 또 한번 보자. 세포수. 나날이라고 하는 거는 요 수정란은 세포 한 개라 그랬죠? 세포 한 개의 수정란이 나날이 되면은 세포 두 개가 돼. 이렇게 된 거죠. 또 일어나면 네 개가 돼. 이런 식으로. 뒤쪽에 이제 있는 거야. 나뉘어져 있는 거. 자, 또 분리되면 이렇게 돼. 그래서 8개가 돼요. 자,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또 8개가 되고, 뒤에 하나 있고, 그 다음, 4개가 또 8개가 되고. 오케이? 자, 그게 또 분열이 일어나요. 또 이런 식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16개가 되고. 이런 식이에요. 자, 이게, 나날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이렇게 세포수는 점점 증가해요. 세포수가 증가하는데, 세포 하나의 크기, 지금 이거 세포 한 개였어. 근데 세포가 몇 개 됐어요? 2개 됐죠. 세포가 몇 개 됐어요? 4개가 됐죠. 뒤쪽에 있는 것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포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세포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세포 수는 늘어나는데 세포 크기는 작아지고 배아 전체 크기, 이 전체 크기 요거 얘기하는 거야. 합친 전체값, 전체 크기는 비슷하게 일정해요. 세포 수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나날이 일어나면. 자, 세포 한 개당의 염색체 수는 요거 46개 있었는데 여기도 46개 있어요. 왜? 체세포 분열이죠. 체세포 분열이니까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는 거야. 알겠니? 자, 이렇게 계속 나날을 이뤄가가지고서는요, 세포수가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면은요, 계속 늘어나다 보면, 상실기, 포배기, 낭배기, 요즘은 이걸 안 배우는데, 자, 수정란에서요, 2세포기, 뭐 당연히 세포 2개 있다는 얘기겠죠? 4세포기, 그 다음에 8세포기, 뭐 16세포기, 쭉쭉쭉쭉 가다가 상실기라는 게 나와요. 상실기, 그 다음에 포배기, 그리고 낭배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자, 근데 여기 지금 포배기가 됐을 때, 여기 포배 상태였을 때, 자, 포배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자. 여기 있죠? 포배. 속이 빈 공 모양의 세포덩어리라고 돼 있죠? 나날이 이루어지다가요, 8개 되고, 16개 되고, 32개 되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상실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상실기는 그 세포수가 많아지면서요, 안과 바깥쪽에 세포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마치 그러니까 뽕나무 열매 닮았다 그래서 상실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포배기가 되는데 포배기 때는 뭐냐? 안쪽에 있던 세포들이 바깥쪽으로 쫙 밀려 나와.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니까 바깥쪽에 세포가 많이 있고 안쪽에 이제 빈 상태가 되는 거야. 그게 포배 상태예요. 상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낭배기 때 얘가 안쪽으로 이제 겉에 있는 세포들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이해돼?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자, 손톱, 지금 요 그림, 여기 상에서 손톱 부분에 있는 게 안쪽에 있죠, 지금.
안쪽에 있는 세포가 있고 중간에 있는 세포가 있고 끝에 있는 세포가 있겠지? 그럼 안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내장기관이나 이런 게 될 준비를 하는 거고 뭐 뼈다구라든가 겉에 있는 애들은 상피, 표피가 될 준비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요. 자, 이렇게 각각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일주일 후에 약 수정란이 포배가 되면이라는 이 포배라는 말이 그 나날의 과정 중에 한 군데야. 하나야. 그래서 수정 후 나날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궁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착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포배 상태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난소에서 난자가 너희들은 문제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는 걸 배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배란이 일어났어요. 자, 배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 마침 정자가 들어오면은 수정이 된다 그랬어요. 자,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날이 일어나는 거야. 수정란에서부터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이런 식으로 쭉 그 세포 수를 늘리는 거죠. 자, 그래서 포배 상태가 됐을 때가 자궁의 내벽에 파묻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착상이라고 얘기해. 자, 착상이 일어났을 때 이때부터 우리는 임신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착상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태반을 형성을 해요. 태반을 형성해서 모체로부터 어떻게 하느냐? 모체로부터 필요한 양분을 전달받고 그 다음에 태아에서 생긴 노폐물을 모체로 전달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체와 태아 사이에 이런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배아, 태아 나와 있는데 이 배아라는 거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조그만 수정란에서부터 해가지고서는요, 인간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를 배아. 그 다음에 인간 모습을 갖추기 난 다음부터는 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략 한 8주, 여기 밑줄 8주 정도 돼요. 수정 후 8주가 정도 지나면은요, 사람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여기 지금 배란이 일어났다 그랬죠. 배란이 일어났을 때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정자가 들어오면 수정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정자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얘네가 왔다가 퓨욱 하고 나가게 돼. 자궁 내벽이 허물어지면서 그걸 월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배란으로부터 월경까지가 대략 14일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난소에서 또 한 번 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게 역시 또 14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배란에서 배란까지가 14일, 월경에서 월경까지가 역시 또 배란에서 월경까지가 14일이니까 월경에서 월경까지는 28일. 그래서 월경이 28일 주기로 형성된다,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수정이 일어나고 나면 이 월경이 안 일어나요. 왜냐면 이 월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몸을 태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다가 그러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 다시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수정이 그러니까 임신이 되고 나면은 월경은 안 일어난다라는 거. 자, 수정된 후 266일이 지나면 출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수정되고 266일 지나지 언제 수정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월경일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배란일로부터 14일 뒤니까 여기다 14 더하면 280일 뒤에 출산이 이뤄진다.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280일 뒤에 출산이 이뤄진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시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보자. 1번에 수정, 2번에 발생, 자, 그 다음 3번에는 OXXO, 4번에는 배란, 수정, 나날, 착상, 포배. 배란, 수정, 나날, 착상이고요. 5번에 포배예요, 포배. 5번이 포배. 자, 배란, 수정, 나날, 착상까지 4번은, 그 다음 5번이 포배. 자, 6번에는 기억, 디귿. 여기서 질문. 포배가 어디서 나왔어요? 포배 상태에서 착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기서 질문. 없니? 오케이. 자, 그럼 역시 또 뒤에 거 이제, 뒤에 문제하고 이제 끝내자. 오케이? 뒤에 문제 싹 다 풀어주세요. 오케이, 채점해보자.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A가 핵이죠. B 꼬리, C 세포질, D 핵. 4번에 3번, 5번에 5번, 6번에 3번. 1번에 쓰는이라고요? 네. 여기서 질문. 5번에 자, 5번에 수란관에서 수정이 일어난다. 배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수정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수정은 수란관 상단부에서 일어나요. 오케이? 그리고 수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수정란이 수란관을 타고서 자궁적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요거. 자, 여기 보자. 수란관 상단부에서 수정이 일어나야 돼. 오케이? 배란이 일어나고 여기 수정이 여기서 일어나요. 또 그다음 미은의 수정란의 염색체 수는 체세포와 같죠? 수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23개 합쳐져서 46개짜리 수정란이 되는 거야. 수정 정자와 단자와 같은 암소의 생식 결합하는 거 그쵸. 디귿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맞아요. 또 질문? 없으면 7번 가자. 7번에 2번, 8번에 세포수, 염색체수, 세포 하나의 크기. 됐니? 세포수는 증가하는 거야. 나날이 일어날수록 세포수는 점점 많아져요. 근데 염색체수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나는 염색체수고요. 세포 하나당 크기는 점점 감소해야죠. 줄어들어야죠. 그래서 다가 세포 하나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9번에 다, 라, 나, 가, 마. 다라, 나가마. 됐니? 자, 그 다음 10번에 1번, 11번에 5번, 12번에 4번. 여기서 질문? 10번이요. 가마의 크기는 모두 수정란과 비슷하다 그랬는데 가에서 마까지 수정란 하나의 크기와 대략 비슷해요. 세포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배란 수정란에서부터 이렇게 나날이 일어나는 이 전체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전체 크기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세포 수는 증가하고 세포 크기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의 가, 나에서 세포 하나당 염색체 수는 같다. 그쵸? 가, 나, 요 세포 한 개당의 염색체 수는 다 똑같아야 돼. 그죠? 체세포 분열이니까. 나라에서 세포 하나의 크기는 아니죠. 크기는 달라요. 그죠? 크기는 나날이 일어날수록 점점 크기는 작아져요. 세포 하나의 크기는. 자, 다에서 착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다가 아니라 언제야? 마에서 착상이 일어나야죠. 다는 이제 수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질문? 자, 없으면 13번 보자. 13번에 5번, 14번에 1번, 15번에 4번, 16번에 4번, 17번에 266. 여기서 질문? 16번 보자. 자, 16번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특히 발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날에서부터 착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3주, 4주, 5주, 6주 되면서요. 중추신경계가 발달하고 심장, 팔, 눈, 다리 뭐 이런 것들 막 발달하잖아요. 그러다가 8주쯤 지나고 나면 이제 형태를 갖춰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배아예요. 태아. 자, 그러니까 기억. 먼저 발달하기 시작했니 여기 지금 먼저 중추신경계 발달했지만 계속 발달 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려요. 그 다음 니은에 중추신경계가 가장 먼저 그쵸? 여기죠. 중추신경계가 제일 먼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야. 뇌와 척수가 먼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외부 생식기가 가장 나중에 발달한다 그랬는데 외부 생식기 어디니? 여기 있네요. 지금 순서에서 봤을 때 가장 늦게 발달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는 거죠. 또 질문? 질문 없니? 네, 오늘 여기까지.